공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한동수라고 합니다. 대략 한 30년을 이제 법조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기득권으로 살아온 거죠. 그 중에 한 16년을 판사를 했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포함해서 또 한 3년을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근무했고요. 한 10년을 대형 로펌도 근무해봤고 또 이제 그 개인의 여러 가지 피해 이 사정들을 하는 이렇게 조금 중소형 이런 로펌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그 재판과 수사 실무를 그 바탕으로 실천적인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2002년 3월 16일 이곳 광주에서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중립국 돌고래 코리아를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버스에서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내리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반면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은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을 배경으로 국민을 속이는 연성 쿠데타를 한 차례 저질렀고요. 또 그 후에 그 임기 중에 민주 세력에 맞서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며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1심 판결에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검찰은 한 번도 국민의 검찰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특정 정부의 검찰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약간 윤석열 검찰은 조금 접근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윤석열이 내치고 자기들의 또 그 검찰임을 또 꿈꾸고 있는 거죠. 단지 검찰의 검찰이었을 뿐입니다. 본래 소추기관으로서 오로지 소추권만을 가져야 되는데 단지 그 우리나라 경찰이 친일 경찰에 문제가 있다 하여서 잠시 한시적으로 수사권까지 한 손에 주어졌는데 그걸 무려 78년간 양자의 막강한 권한들을 한 손에 쥐면서 지금은 그 정치권, 언론, 또 큰 자본들의 기득권의 한 축을 이루는 아주 굳건한 세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논의를 점핑해서 이 자리에서 보안수사권이 이렇게 중심적인 논의 자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언론과 소위 전문가 집단, 학계 모두 다 검찰의 힘과 논리가 막강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들이 아니고 당과 정치권이 결정한 사항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뒤에 조금 톤다운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윤석열 검찰 정권은 민생과 외교는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별건 수사, 조작 수사, 표적 수사에 골몰하였습니다. 생방송으로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 앞에 정직하지 않았고 국민 앞에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군림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검찰이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피해자를 위한다고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압니다. 어떻게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변할 수 있겠습니다. 빛의 혁명 과정에서 표현된 검찰개혁의 3대 과제는 이 제도개혁, 구조개혁 문제, 인적청산, 과거사 청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인적청산, 과거청산의 문제는 여전히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이 중수청법안, 공소청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그 어려운 조건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중수청법, 공수청법이 이제 저는 한 68점에서 72점 사이라고 하는데 8분 능선도 아니고 갈 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검찰청 페이지에 따라서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핵심 쟁점으로서 2026년 10월 2일에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이른바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의 직접 수사권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 등 검경 간의 대등 협력 관계로 규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인정할지를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 즉 검사의 수사 배제 원칙을 제대로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 제4조에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던 범죄 수사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와의
협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사권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의 취지에 반해서 검찰개혁 추진단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외적으로라도 이걸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아까운 세금으로. 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간파하셨듯이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인정받게 되면 수사부서와 수사 인력이 공소청에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검사들은 언제든 하고 싶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지역공소청, 광역공소청 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옵니다. 보안 수사권 논쟁의 확대를 통하여 이번 공소청법에서 삭제된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그 지휘 감독권을 또다시 형사소송법 또는 개별 법률에서 가지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어디 보면 되냐면 조선일보 보면 나옵니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논쟁은 이처럼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수사 인력 등을 보존하기 위해 설치한 허들, 바리케이트 내지는 협상의 지렛대일 뿐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전권 송치주의를 부활하자는 주장도 이미 다 2021년도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충분히 정착이 돼 가는데 이걸 다시 부활하자는 것도 동일하게 허들이자 협상의 지렛대일 뿐입니다. 소추와 수사를 둘러싼 인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수사의 전문성은 검찰 수사관에게 있습니다. 6,200~300명. 이분들이 다 예금계좌, 포렌식 다 심지어는 법리도 다 찾아줍니다. 수사 보고서로. 이런 분들이 지금 예전에 수사사법관이라고 이렇게 좀 계약스러운 이런 대검 중수부를 부활하고자 하는 꿈으로 했다고 이제 폐기되지 않습니까? 이 수사사법관이 없어지면서 그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상당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3천 명이 글로 가면 수사의 전문성은 그대로 중수청 등 국수본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의 인력들이 계속 추궁해 갑니다. 객관적으로 중수청의 경찰들이 검사보다 유능하고 성실합니다. 요번에 오로지 내란 특검에서 발견했던 그 CCTV 경찰이 발견한 겁니다. 사초를 쓴다고요? 범죄의 성격과 동기도 규명하지 못합니다. 검사는 검사를 절대로 수사하지 못합니다. 사건 암장? 검사의 사건 암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바로 조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김성태,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이라고 나왔는데 사건 암장하지 않습니까?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 부산저축은행에서 대검 중수부에서 조모 씨 사건 보고서 인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에서. 경찰의 사건 암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느냐면 왜 이게 트로문시아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의 그 기록들은 사건 번호가 따지면 그대로 기소되든 불기소되든 다 검사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 사건을 어디로 파묻을 수 없습니다. 무슨 조폭들이니까 이렇게 암장이란 범죄용어를 쓰는데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스포츠로 생각하니까 핑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그 온갖 정신의 고통들이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핑퐁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불안감에. 경찰은 청문 감사실, 징계와 지금 법외국제가 신설돼서 이런 거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찰의 사건 암장을 과장하는 거. 비대화됐다라고 공포를 조장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네, 계속 이런 문제가 있고요. 사건 저연 처리 문제에서는 지금 킥스라고 부르는 이제 사법 전자 정보 시스템으로 돼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보안 수사 요구 내려가면은 그 공유되고요. 그 사건 사실관계, 증거관계도 그대로 다 기록 열람합니다. 다 파악이 되고 지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유무선으로 전화하면 바로바로 됩니다. 정 어려우시면 중수청에다가 특공조 하나 만들어요. 검사가 뭐 하면은 이제 대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게. 그 사람들 징계 형사처벌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지연 문제가 된 거는 얼토당토 않은 보안 수사 요구를 내리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은 대질 조사에서 보완할 것, 감정과 필적 감정 위조 안 나오면은 다시 대조해서 또 다른 필적 감정을 또 받아볼 것. 그리고 사건 본인들 뛸라고 의지 없거든요. 실제 MZ 세대도 많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초안의 형태로 하지 않고 사건을 띄는 결정의 형태로 종국 처분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사건이 지연되죠. 그게 누구의 잘못인데 경찰의 잘못으로 이렇게 덤터기를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함장 부분은 지금 검사가 이거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논의의 사항들을 중점 1로 이행돼야 됩니다. 지금 보안수사권을 인정한 만에 이 점은 벌써 지났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 보안수사 요구권 이거는 뭐 송치 사건만 되지도 않고 불송치 사건도 3개월간 이 기록 사본을 봅니다. 경찰들이 기록 사본에서 개인 차량 싣고 가요. 이제 킥스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때 경찰의 입장에 검사실을 들고 갈 때 좀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전자소송으로 되면 되는데 3개월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즉시 보안수사 요구를 내리던가 하지 않고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내리면 사건 지연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그 감독권을 어떻게 그 남용을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수사협조와 공소협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그럼 수사가 없어지면 조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뭐 이게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데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사 앞에 제출하는 진술서, 검증조서 다 빠져야 됩니다. 임의수사, 강제수사 다 빠져야 됩니다. 삭제돼야 됩니다. 아주 형사정법이 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면담 확인을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니까 면담 확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검사들 그냥 녹음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래서 합니다. 증거는 제출 안 되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해서 하면 됩니다. 이 수사 지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면담 확인, 사실관계 확인 등과 이런 걸 대체하면 됩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아까 특공조도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 그 검사의 신설되는 조항이 뭐가 필요한가? 판례로 인정되는 검사의 객관 의무. 검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 아주 무죄인 거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하지 말아야 되고 공소 취소도 포함됩니다. 또 재심도 그렇고 피해자 이 객관적인 관청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 조사, 경찰의 조사에서 영상 녹화, 지금 인적 시설 다 있습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검찰은 거짓말하죠. 그거 우리 서버 용량이 안 돼서 우리 못합니다.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주들도 인권 침해를 가장 실질적이고 중립적인 방안을 영상 녹화라고 했어요. 지금 독일도 의무적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이런 피의자의 영상 녹화 제도. 검찰개혁은 수단이에요. 권력 분립도 수단이고 사법권의 독립도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판사 독립시켜주는 건 이거 잘하라는 겁니다. 검찰개혁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해서 인권 침해하지 말고 민주주의 지키고 너희들의 기득권, 너희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집단으로 그 깡패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인데 그 취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속도 내겠습니다. 논의의 전제는 이 수사권 배제는 헌법사항이 아니고 입법사항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단순하게 선택하고 장단점 비교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권자가 결단을 하셨어요.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다. 확고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선출 권력인 정청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의 그
촛불 행동을 비롯한 그 광장의 민심도 거세게 잃었습니다. 보안 수사권의 주체 설정 문제는 정책적 결단으로 뭐 이런 건데,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실체 진실 발견, 피해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치중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별건설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대이념, 실체 진실 발견이 1등이 아니에요.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가 충돌하면 적법 절차로 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10사람의 죄인을 99명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그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블랙스톤의 경고도 여기에 나오는 이 정신을 새겨야 되지요. 이 부당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수치가 경찰 수사 과정과 검찰 과정에 죽어갈 수 있는 그 불행한 선택이 아니죠. 그냥 쓰러져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검사 앞에 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소할 수 있거든요.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얼마 전 여론조사를 했는데 9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요. 굉장히 요거는 불공정한 설문조항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 과정에 대해서 표본도 굉장히 돼서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할 지경입니다. 이건 검찰들이 하는 겁니다. 여론 조작해서 여론 조성하는 거. 그리고 좋습니다. 2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수사를 안 해야 준사법권이 됩니다. 그리고 터널시와 확정편향은 그 수사기관이 소추까지 할 때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본래 이거인데 희석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수사관 이동에 따라서 그 사건 지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과 음성을